자, 계속해서 한 주간 정치 이슈 짚어봅니다. 정치인사이드 부경대학교 차재건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대통령실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영부인 네네. 팬클럽에서 대통령 네. 대외비 일정을 유출해서 대통령실이 결국 공식 사과에 나섰는데요. 예. 또 얼마 전엔 경찰학교 졸업식에 참석한 김건희 여사가 여성 네. 졸업생들과 따로 간담회를 가져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일기도 네네. 했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계속 되풀이되는지, 또 영부인 팬클럽이 왜 존재하는 건지 의아스럽고, 잊을만 하면 불거지는 김건희 리스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비판하듯이 사실은 그런 건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영부인의 팬클럽이 있다, 이거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일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영부인의 스타일이 대통령이 이제 윤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이제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그 걱정이 저는 결국 기후에 그치지 않고 현실이 되었다,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너무도 많은 것들이 터져 나와서 사적 채용 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근데 경찰 대학 졸업식에 가가지고 사실 대통령만 오를 수 있는 그 단상에 같이 올라서 대통령이 달아줘야 되는 흉장을 같이 달아주고, 이런 모습들이 정말 보기가 좀 그렇고, 그다음에 거의 대통령과 같은 레벨에서 지금 그 영부인이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결국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우리는 지금 몇 명의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거냐, 이런 우려가 자꾸 현실이 되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대단히 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에 대한 저는 통제나 관리가 없으면 결국은 윤 대통령이 다시 지지율이 조금 반등하고 있는데, 그게 네. 그 지지율이 결국은 다시 곤두박질 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저는 제2부속실을 자꾸 부정을 하는데 그런 걸 통해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아마 김건희 여사 스타일로 봐서는 제2부속실을 절대 받아들이실 분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제2라고 하는 것들도 인정하기 어려우신 것 같고, 제2부속실을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공식적인 일정들이 다 노출되니까 아마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두려우신 것 같습니다. 네. 예. 야당에서도 김건희 리스크를 파고드는 분위기인데요. 국정조사 요구에 이어서 김건희 특검법까지 발의를 했는데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특검법은 사실은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설랑설레 하고 있는 거고, 특검법을 실질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해서 하려면은 결국 법사위를 사실 민주당이 갖고 있으면 어렵진 않은 거죠. 그런데 법사위를 지금 국민의힘에서 틀어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저는 정상적인 발의 과정은 좀 가기 어렵다. 결국은 어렵게 가려면은 이게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신속안건 처리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은 이제 굉장히 많은 의원수를 또 확보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민주당 내부가 일치 단결해야 되는데 벌써 민주당 안에서도 조홍천 의원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자체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다음에 네. 대통령실 이제 특혜 공사 관련한 이런 것들은 다시 또 국정조사를 할 가능성도 있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또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자는 이런 논란도 아직은 끝이 안 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저는 좀 더 많이 지켜봐야 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특검법까지 가는 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쉽지 않을 거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도 계속 시끄러운데 신군부, 절대자 같은 거친 표현들이 들어간 이준석 전 대표의 자필 탄원서가 공개되면서 또 한바탕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자, 결국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분위기인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정도가 아니고 이미 강 건너서 뒤돌아봐서 저는 다리 불살라버리는 상태라고 봅니다. 더 이상 건너갈 수도 없는 상태고, 네. 저는 이미 이제 끝까지 가는 그런 포맷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이런 초강수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자신은 지켰고, 그다음에 윤핵관 쪽에서 자기를 드러낼 생각을 의지를 명확하게 갖고 있고, 경찰 수사의 모든 그것도 다 지금 윤핵관과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강력한 저항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 표현은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저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표현들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이준석 대표가 그럼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냐,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은 합니다. 자, 이렇게 안팎으로 난맥상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21일 대통령실이 혁신의 일환으로 참모진을 일부 개편했습니다. 네네. 김은혜 전 의원을 홍보수석에 임명했는데
쇄신책으로 보기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죠. 뭐 대통령 아무 일도 안 하는 대통령 비서실장을 드러낸 것도 아니고 네. 결국은 김은혜 라고 하는 그 홍보 담당 사실 그 대변인을 놓은 건데 저는 이게 좀 저희들이 주목해야 되는 거는 뭐 네.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갔다 와서 한 그 기자들한테 한 첫 마디가 언론이 잘 협조해야 제대로 된다 나라가 이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한 내가 잘못이 아니고 그걸 자꾸 침소봉대하고 떠들썩하게 만드는 언론의 문제다. 이렇게 아하. 보는 시각을 명확하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해결 방식도 결국은 뭐냐면 언론 홍보를 강화하고 그렇게 해서 대국민 선전을 잘하면 모든 게 네. 해결된다. 이런 사고방식이 있으니까 청와대 대변인실만 바꾸면 문제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굉장히 잘못 처방을 내린 거죠. 저는 그런 문제인식의 잘못에서부터 시작해서 잘못된 처방이 나온 결과고 그건 뭐 어떤 형태로도 후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그럼 교수님께서는 좀 번지수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참 판단하시는 완전히 거예요? 범지수가 잘못된 거죠. 그거는 뭐 예컨대 지금 문제를 경찰국 논란을 포함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들에 대한 어떤 종류의 처벌을 내리거나 네. 아니면 뭐 제대로 대통령 비서실을 운영 못하는 비서실장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이런 방식으로 됐다면 훨씬 국민들한테는 많은 감동을 줬겠죠. 네. 자, 이번에는 민주당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8월 28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어대명을 넘어 확대명으로 굳어지는 분위기거든요. 네. 최고위원 선거 역시 친명계가 강세인데 한편으로는 네네. 견제 심리도 작동하는 것 같아요. 뭐 그렇죠. 네, 예, 권리당원 뭐 전원 투표를 전국 대의원 대회보다 우선해서 최고 의사결정 방법으로 하는 당원 신설안 기소 시 당직자의 직무정지 여부를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가 판단하도록 하는 당원 개정안이 부결됐잖아요. 네네네. 또 오늘 당무위를 열고 권리당원 전원투표제 우선제 신선을 제외한 나머지 개정안에 대해서 재의결에 나서기로 했는데 뭐 월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민주당 뭐 그렇죠. 당내 상황도 민주당 좀 정리해 주시죠. 뭐 당내 상황도 대단히 좀 복잡한 상황인데 일단은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재명 이제 뭐 이 의원의 어떤 그 뭡니까 이 지지율이 굉장히 높으니까 사실상 이재명 친명계 쪽에서는 이 정도 되면 이미 이 당이 끝난 거 아니냐 결국 이재명의 당으로 가는 거다 그걸 왜 인정 안 하냐 하는 거고 그 반대편에 있는 분들은 이제 최소한의 예컨대 이재명 당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교두보라도 잡아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게 이제 당원권 당원 80조가 되는 거죠. 네. 그걸 놓치는 순간 이제 거의 뭐 이재명 당대표의 독주 체제가 될 거다라고 보는 거니까 그걸 잡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삽바 싸움을 하는 건데 그 속에서 저는 비대위와 당무위 간의 엄청난 갈등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그 끝은 저는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아. 결국은 이재명 당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상당히 내용과 상처를 안고 당대표가 돼야 되는 상황 뭐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한테 좋게 비춰지지는 결코 않는 거죠. 그래서 네. 저는 뭐 민주당도 사실 뭐 전혀 국민의힘도 제대로 못하고 지금 대통령실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적진분열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뭐 그렇게 좀 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안타까운 상황. 또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가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이르면 네네. 다음 주 수사 결과가 나올 거라고 합니다. 이게 네네. 또 민주당 전당대회와 맞물려 있는데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불가피해 보이거든요. 어떻게 네네. 전망하십니까? 저는 뭐 수사 결과는 이미 조금 정해져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왜냐하면 129번이나 7만 8천원 법카 잘못 쓴 것, 그 잘못 쓴 것도 명확하게 지금 확인이 안 되는 부분들인데 그 7만 8천 원에 대해서 지금 129번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5시간 정도 짧게 조사를 한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129번 압수수색을 통해서 경찰이 가야 되는 어떤 송치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저는 어느 정도 잡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5시간 정도 조사하고 보낸 걸 거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타이밍만 잡는 거죠. 타이밍을 민주당 전당대회가 딱 시작되기 전에 이걸 터뜨릴 거냐 아니면 끝나고 나서 이재명 당대표 체제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할 거냐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저는 민주당이 뭐 이재명 당대표 체제로 가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화 됐는데 네. 거기에다가 이제 고춧가루를 어떻게 뿌릴 건가를 고민하고 있겠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인사이드 차재건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